자, 교재 70페이지고요. 네, 70페이지 22번 문제부터 네, 진도를 준비하시면 돼요. 자, 22번 문제 그대로 펼쳐두시고 네, 앞을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까요? 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면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국토는 계획이 되고요. 네, 도시군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한 개의 도시나 한 개의 군 관할 구역 단위로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는 거죠. 도시재가 군지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면은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도시재가 군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 6가지를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하면은 도시군 관리계획,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으로 입안되고 결정될 수 있는 대상 6개를 이제 앞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부터 시작해가지고 6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및 변경,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수립과 변경 등이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을 구성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공부한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6가지 도시군 관리계획, 이 정책을 누가 입안을 하게 될까? 그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권자에 관련된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볼 거예요. 풀어보는데, 이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권자는 통째로 여러분이 어차피 암기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암기하셔야 돼요. 통째로. 그래서 같이 조금 이따 외워보기로 하고, 이걸 다 암기하고 문제 풀면 너무 쉬운 거니까,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까요? 네. 문제 옵니다. 22번 문제가 되죠? 70페이지예요.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권자에 관련된 설명으로 달린 것은 특별시랑, 광역시랑, 특별자치시랑, 특별자치도지사, 시랑 또는 군수, 도시의 시랑 또는 군적의 군수는 네, 관할구역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해야 한다. 이게 원칙 아닙니까? 네. 2번 인접한 시군 관할구역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관계된 시당구수, 인접시군 관할구역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관계된 시당구수가 협의하여 동그라미 하죠. 그 다음 밑줄 긋습니다. 이런 그 구절은 덜 따져봐야 돼요. 협의하여 공동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해야 한다. 이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3번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입안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 관할구역이면 누가 지정해야 되죠? 도지사가 입안할 자를 정하여 고시하게 됩니다. 정확합니까? 네. 2번, 3번 원칙과 이해관계 묶어두고요. 그 다음에 4번 둘 이상의 시도 비출 거예요. 시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도니까 여러분 이렇게 상상하십시오. 서울특별시 관할구역하고 인근의 경기도, 시도에 걸쳤죠. 서울과 경기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시도에 걸쳐서 지정되는, 서울시하고 경기도에 걸쳐서 지정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는 누가 입안합니까? 어느 한쪽에 시장과 도지사 일방적으로 입안 못하겠죠? 시도에 걸치면 누구죠? 국장, 공식이잖아요. 국토부 장관이 입안해야 한다. 오케이. 다음 5번. 둘 이상의 시군 빚을 거예요. 시군. 이때 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가 아닌 시입니다.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시라고. 같은 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하고 군이잖아요. 이게 상상이 돼야 되는 거지. 같은 시군,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계획 중 도시군 관리를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어느 한쪽의 시장과 군수가 일방적으로 입안할 수 없죠. 아까 시도에 걸치면 누구죠? 국장. 시군에 걸치면 누구죠? 도지사. 관할시장소가 공동 입안해야 한다. 틀렸잖아. 국어적으로는 맞는 말이잖아. 법적으로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국어적으로 판단하면 오류가 나는 거잖아. 정답 몇 번입니까? 5번. 어차피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권자는 같이 한번 요약 정리하면서 암기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저쪽으로 보고 같이 한번 외우고 지나가 보자고. 알겠죠? 네. 같이 머릿속에 있는 거 집어내는 거죠. 그리고 외우도록 그렇게 합시다. 보고요. 여기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누가 입안을 하게 될까? 아까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잠깐만요. 이런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모두 도시군 계획 맞죠? 한 개의 도시나 한 개의 군 관할 구역 단위로 수립되고 입안되는 거 맞죠? 그럼 이 6가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과 변경부터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수립과 변경까지 이 6가지는
한 개의 도시 단위로, 한 개의 군 단위로 위반되는 거죠. 도시의 시장, 군은 관할, 군수가 위반군자 되는 거지. 그래서 도시군 관리권 누가 위반합니까? 제일 큰 도시부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리고 시지역은 시장, 군지역은 군수. 이게 위반군자 되는 거죠. 근데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예외가 없지만 도시군 관리권 예외적 위반권자가 쭉 나열되죠. 한 3가지 정도만 정리하면 되죠. 예외적 위반권자 3가지를 통째로 나열해버려요. 1번 보십시오. 여기는 여기는 서울시, 경기도 하남시. 서울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단위로 서울특별시장이 도시군 관리 위반하고, 하남은 하남시 관할구역 단위로 하남시장이 위반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지역 여건상 필요해서 인접한 경기도 하남시와 도시군 기본계획,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 상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또 인접한 시장소와 필요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면은 인접시군 관할구역, 즉 서울시 도시군 관리 위반할 때 인접한 하남시 관할구역 일부가 포함된, 전부나 일부가 포함된 도시군 관리구역 위반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위반 날짜를 어떻게 정해질까요? 관계되는 시장소가 누구죠? 서울특별시장과 그리고 하남시장이 협의합니다. 이걸 외워요. 협의하여 공동 위반하거나, 그대로 하십시오. 협의하여 공동 위반하거나, 아니면 협의해서 둘 중 하나를 위반자로 정하여 고시한다는 얘기죠. 위반자로 정하여야 한다. 협의해서 공동 위반하거나 위반할 자를 정해야 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협의했는데 위반자를 정함에 대해서 협의했는데 협의가 안 됐어. 그럼 보십시오. 위반을 하고자 하는 구역이 왼쪽은 어디죠? 서울특별시. 오른쪽은 어디죠? 경기도 하남이잖아. 협의가 안 됐는데 위반하고자 하는 구역이 시도에 걸치게 됐다고. 그러면은 누가 정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국장. 시도에 걸치면 국토부 장관이 둘 중 하나를 위반할 자를 정하여 고시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할 수 있죠. 국토부 장관이 위반할 수 있는 거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를 외워줘야 되죠. 하나가 뭐죠? 국가계획이잖아. 중앙정부가 법률에 따라서 수립하게 될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도시군 관리구역 위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 변경하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을 하고 이런 것이 중앙정부의 국가계획으로 위반될 때는 중앙정부, 국토교통부가 직접 위반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 관리구역 누가 위반하죠? 국장. 하나 외웠죠? 그 다음에 둘 이상 시군입니까? 시도입니까?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서 지정되는 용도지역 등 지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구역 국토장관이 위반해요. 또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서 시행되는 사업계획 중 도시군 관리구역 위반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누가 위반하죠? 국장. 그렇게 되는 거야. 핵심은 뭐죠? 시군입니까? 시도입니까? 시도. 여기 세 번째, 도지사가 위반할 수 있죠. 도지사는 둘 이상 시군 관할구역에 걸쳐서 지정되는 용도지역 등 지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구역은 도지사가 위반해요. 또 둘 이상 시군 관할구역에 걸쳐서 시행되는 사업계획 중에서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결정이 될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누가 직접 위반합니까? 도지사가. 또 하나가 있어. 도지사가 직접 수립한 사업계획 중 도시군 관리구역 위반해야 될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누가 위반합니까? 도지사가 직접 위반하는 거라고. 이걸 아직까지 좀 자신이 없고 자꾸 막 쓰고 싶고 찾아보고 싶고 그러면은 아직 완전히 정리가 안 된 거거든. 그러니까 오해 이걸 연습하시면 되는 거야. 똑같이 학교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도 잘 안 되고 막 찾아봐야 되겠고 낯설고 그런데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결과는 안 좋아지잖아. 그래서 오해 딱 수업 들어보고 무엇을 내가 그 문제와 관련해서 보충을 해야 될지, 무엇을 암기하면서 잊어버린지를 다시 채워가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기서 정답 몇 번인지는 중요한 건 아니잖아. 어차피 연습 문제니까. 맞죠? 여기서 틀려도 이것을 잘 준비해서 본 시험에서 맞추면 되는 거니까. 풀으면 지금부터라니까. 위반권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23번.
23번, 24번이 25번까지 전부 입안 절차예요. 도시군 관리의 입안 절차와 관련된 문제인데 입안 절차는 또 전체의 핵심은 좀 테마를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안권자 했으니까 이제 입안 절차가 되죠. 입안 절차. 저 좀 보실까요? 도시군 관리국의 입안 절차입니다. 입안 절차. 그러면 잠깐만요. 여러분 느꼈죠? 문제집 편집해 보니까 책에 맞게 딱 편집이 되어 있죠. 제일 먼저 도시군 관리국의 내용을 공부했잖아. 그 다음에 입안권자를 정리하잖아. 입안권자 그리고 입안 절차. 그럼 또 편집 어떻게 될까? 결정권자, 결정 절차. 이렇게 빠짐없이 딱 단원별로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요. 문제를 보면은. 자, 이제 입안 절차. 얘기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도시군 관리국을 정책을 입안하면 그냥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서울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예요. 녹지지역이라고.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를 3종 일반주로 바꿉니다. 3종 일반주역. 제 3종 일반주거지로 바꾸려고. 그럼 용도지역 변경 맞죠?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를 3종 일반주로 변경할 때는 도시군 관리로 입안을 해야 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정책으로 입안될까요? 제일 먼저 뭐하죠? 기초조사. 좋아요. 두 번째 뭐하죠? 주민 의견 청취. 아까 광역도시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청취 절차는 공청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할 때 주민 의견 청취 절차는 뭐죠? 금방 하시던데 공고 및 열람. 너무 좋아요. 공고 및 열람 절차라고 말씀하신 분.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 너무 좋아요. 많이 하신 거죠. 공고 및 열람 절차. 그러면은 봐요. 우리 객관식은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절차라고 해놓고 밑에 공청회 보이면 틀린 거 아니에요. 광역도시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공청회 개최를 통해서 주민과 주민의 의견을 청취가 이루어지는 거고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할 때는 공청회가 아니고 뭐죠? 공고 및 열람 절차라고 봐요. 서울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를 서울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하려면은 여기에 대한 이 정책 입안에 대해서 서울 시민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거야. 녹지지역 30만 주를 주거지로 변경해서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를 개발하고 사는데 서울 시민 여러분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하려면은 그 정책 도시군 관리계획 안건을 서울지역에서 발간되는 2개 이상의 신문과 시청,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알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정책을 입안합니다라고 알리고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며칠 이상? 14일 이상 서울시청에서 공개 열람이 뭐죠? 그 입안 서류를 누구나 서울시민 누구나 돌려가면서 읽어볼 수 있게 하는 거죠. 비밀이니까 다 공고 열람을 통해서 이런 정책이 입안되는데 서울시민 여러분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라고 알리는 거잖아. 그리고 그 열람 기간 동안에 의견서를 제출받는 거예요. 서울시청에서. 그때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면 무시해야 됩니까? 입안에 반영합니까?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된다고. 단 이번에 도시군 관리로 입안되는 사항이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거야. 그것을 기밀을 요하는데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신문에 공고하고 관련 서류가 14일 이상 공개를 되면 기밀이 다 누설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주민 의견 청취를 합니까? 아니 할 수 있습니까? 주민 의견 청취 없이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이 허용되는 거예요. 아,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 의견 청취는 생략될 수도 있구나.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세 번째가 지방의회. 지방의회니까 서울시 의회잖아요.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정책 입안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 무슨 절차죠? 입안 절차. 입안이 뭐죠? 이것을 정책안으로 하자는 거야. 정책안건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안건. 이것을 정책안으로 하는 거죠. 결정됐습니까? 아닙니까? 안. 정책안을 입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을 올리는 거죠. 그때 기초조사는 다시 점검. 기초조사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는 광역계획권 내 산업, 인구, 교통, 환경, 주택, 토지 이용 등을 조사하고 측량해야 한다. 맞습니까? 그 규정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과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에 그대로 준용. 그럼 여기도 임의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 조사 측량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합니까?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국토교육법상 각종 행정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는 의무사항이다.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기초조사에 포함되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잠깐. 조금 전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두 가지가 포함되어 뭐? 토지성평가 그리고 취약성 분석 두 가지잖아.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는 토지 적성평가와 취약성 분석의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는데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할 때는 세 가지가 포함돼. 하나만 추가하면 돼.
같이 외워요.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세 가지가 포함돼요. 기본교육 수업할 때는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되고, 도시공 관리계획 입안할 때는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세 가지가 포함되고 외우시면 되지. 그리고 경미한 사항이거나 일정한 경우에는 기초조사는 물론이고 기초조사에 포함될 환경성 검토, 토지적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등, 즉 기초조사 등을 아니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기초조사 등을 아니할 수 있는 경우도 가끔 시험이 나오거든요. 나올 것만 살짝 줄여서 이걸 원칙대로 하려면은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거, 기초조사를 아니할 수 있는 거, 토지적 평가를 아니할 수 있는 거, 재해, 취약성 분석을 아니할 수 있는 거, 기본서에 보면은 A4 2장 분량이라고 깨알 같은 거 지금 어떻게 다 외우냐고. 그 우리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니까 나올 것만 살짝 하면 돼요. 분량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구성을 해뒀지. 자, 그러면 이제 도시공간계획 입안 절차,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관련된 내용을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거라고. 그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상은 나중에 요약집이나 기본서에 가면 암기할 수 있도록 체크되어 있거든요. 그 암기를 살짝 해줘야 돼. 기억나실 겁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공간계획 입안하거나 도로 중 주간선 도로, 학교 중 초중고입니까? 대학입니까? 대학, 공공청사 중 중앙정부입니까? 지방자치단체 청사입니까? 지방자치단체 청사. 이걸 외울 수 있도록 문제가 따로 한 문제 준비되어 있다고. 요약집 보고 나중에 기본서 보고 암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관련된 문제 이제 풀어갑니다. 문제 오세요. 23번 문제를 보셔야 돼요. 23번 문제 집중. 국토교육법상 도시공간계획 입안 절차 등, 그럼 입안 절차 등 했으니까 세 가지가 떠올라야 되는 거죠.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라는 거지. 1번 보십시오. 도시공간계획을 입안할 때 광역도시구역 수립 시 기초조사의 규정을 준용한다. 옮겼습니까? 오. 그래서 임의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이었잖아. 다음 2번. 기초조사 내용에 도시공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주십시오. 환경성 검토 밑줄쪽, 토지 적성평가 밑줄쪽, 재해 취약성 분석 밑줄쪽 이 세 가지를 포함해야 한다. 맞습니까? 네. 도시공관리계획 입안 시 기초조사에는 무엇이 포함되죠?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그만 필기하고 싶은 게 다 있죠. 네. 그 다음에 3번.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를 밑줄 끄시고 고개를 들고 저를 보십시오. 우리 대화를 좀 합시다. 대화 좀 합시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금방 밑줄 끄신 거 맞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용도리 지정된 곳은 개발 용도입니까? 보존 용도입니까? 개발 용도. 그거 봐요. 여러분. 아니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개발 용도입니까? 보존 용도입니까? 물어봤는데 개발 용도라고 거침없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서울 시민 중에서 상위 0.0001%도 안 되는 거지. 이게 1월 달에 우리가 대화가 됐습니까? 안 됐거든요. 그때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개발 용도입니까? 보존 용도입니까? 눈만 끔뻑하셨다고. 지금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난달에 모의고사 38점 나와서 섭섭하지만 여러분이 섭섭해 하시겠지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무 상관이 없어. 조금 어렵게 나오면은 난이도를 높이면은 30점대를 떨어졌다가 조금 또 평이하게 나오면은 50점대 올라서 좀 널뛰기를 거듭하셨을 거예요. 롤러코스터 탄 기분으로. 그죠? 그때는 우울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앉아서 버텼으니까 장한 거고요. 그런 과정을 겪어서 다 깨우하는 겁니다. 아니 늘 50점 나오고 그 다음에 시험 보면 딱 55점 나오고 그 다음에 시험 보면 또 65점 나오면 누가 어렵다 하고 그죠? 누가 그만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너무 마음 안 상했으면 좋겠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알겠죠? 네. 8월 말 되면 나오고요. 어쨌든 앉아서 버티면 거의 합격적으로 만난다니까. 매년 그랬었다니까. 그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개발 용도라고. 그럼 뭐요? 여기는 주거지역으로 개발하자. 여기는 상업지역으로 개발하자. 여기는 공업지역 용도로 이 땅을 개발하자는 것은 이미 토지적성평가 했을까 안 했을까? 토지의 적성이 공업 산업단지 조성에 맞는지, 상업 업무 유통단지 조성에 맞는지, 주거지로서 입지가 되는지 적성평가 다 했죠.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도시공간리를 입안할 때는 굳이
이미 상업 용도로 토지의 용도가 결정이 되어 있는데, 주거 용도로 이미 결정이 됐고, 그 결정에 따라서 이미 개발이 완료되는데 다시 토지지정평가 세상스럽게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안 해도 되는 거야.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이거 외우려면 하나도 적성평가를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꽉 찼다고. 어떻게 외워서 얘기를 해? 그럼 보십시오.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서 도시공 관리를 위반할 때는 토지 적성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뭐겠습니까? X. 그죠? 반드시 할 때 확 냄새가 났죠. 그죠? 토지 적성평가 등은 아니할 수 있는 거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도시공 관리를 위반할 때는 토지 적성평가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킬 필요가 있는 사항은 아까 위반 절차에서 무엇을 생략하죠? 주민의견 청취 절차는 생략될 수 있잖아요. 5번. 녹지지역을 제1종 전용주의로 변경할 때 이것은 뭐죠? 용도지역 변경이지나 지역지구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공관리에 위반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드려야 됩니다. 여기서는 의견 청취 대상 암기에 대한 메시입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의견 청취 대상 암기,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상을 위에 살짝 암기해 달라고요. 암기할 수 있도록 별도로 또 한 문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견 청취 대상 암기, 그렇게 메모해도 되겠네. 보기 5번 문제를 통해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상,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상을 암기를 좀 해주시면 돼요. 24번 문제, 기출문제죠. 국토교육법상 도시공관리구역 위반할 때 환경성 검토를 동그라미 하시고요.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집 제일 뒤에 보면은 해설집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네, 해설집이 있을 겁니다. 해설집 오실까요? 네. 해설집 오세요. 8페이지. 해설집 오세요. 몇 페이지? 8페이지. 해설집 8페이지.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죠? 오래 공부하시다 보니까 해설을 보여줄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자, 그렇죠. 책도 못 보게 하면서. 자, 8페이지 오시고. 8페이지 해설에 보면은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이 나와 있습니까? 네. 몇 개 안 됩니까? 기가 꽉 찹니까? 기가 차죠. 다 외워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점이 나와 있을 거야. 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점 6개를 앞으로 묶어주십시오. 묶어주고. 점 6개를, 네. 6개니까 1번부터 6번이라고 할게요. 점 6개를 앞으로 묶어서 앞에 적으십시오. 1번부터 6번, 점 첫 번째 점부터 6번째 점까지, 네. 묶어놓고 앞에 적으십시오. 기초, 조사 등 생략 요건이에요. 기초조사 등 생략 요건이에요. 기초조사 등 생략 요건. 그래서 환경성 검토의 생략 요건 뒤에다가 살짝 부제목을 적어서 기초조사 등 생략 요건은 그렇게 하면 되겠죠. 기초조사 등 생략 요건입니다. 기초조사 등 생략 요건이라고 적으시고, 잠깐만요. 그럼 기초조사 등이니까 기초조사는 물론이고 거기에 포함되어야 할 환경성 검토, 토지적 성평가, 재체학성 분석 모두를 아니할 수 있는 요건이야. 도시공 관리계획 위반할 때 기초조사의 생략은 물론이고 환경성 검토, 토지적 성평가, 재체학성 분석 모두를 아니할 수 있는 요건이 5개라고. 1번부터 6번까지 6개라고. 됐죠? 6개를 묶어서 그렇게 적어놓고 그 6개를 다 외우는 게 아니고 다 나오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한 20년 동안 못 본 것 같다고. 그럼 나올 거면 외우면 되겠네. 1번하고 2번은 상징적으로 하는 거예요. 본래 하라고 해요, 이걸. 1번 같이 봅니다. 밑줄 잘 끄셔야 됩니다. 밑줄을 잘 끄는 방법은 가로에 손댑니까? 건너뛰어야 됩니까? 건너뛰면 되죠. 줄 것이십시오. 지구단위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죠. 지구단위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는데 그 도심지가 무엇인지를 법으로 밝힌 거야. 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된 지역이지. 그러면은요. 지금 도심지, 지구단위 도심지는 상업지역이고 상업지역에 연접된 지역이라면 우리 강남역 사거리는 상업지역 맞죠? 그 연접된 지역은 상업용도로 기초조사해서 도시공관리로 용도지역 다 지정한 거 아닙니까? 환경적 검토, 토지적 평가, 재체학성 분석 다 하고 도시공관리 위반해서 상업적 용도지역 지정했고요. 그리고 미개발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까? 대부분 개발이 완료됐습니까? 대부분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라고.
이렇게 지구단위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할 경우에는 도시공간구역 위반할 때 기초조사 합니까? 생략합니까? 기초조사의 생략은 물론이고 환경성 검토, 토지조성 평가, 재취약성 문서를 모두 아니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기초조사 등 생략으로 가는 거라고. 또 하나 줄 것이십시오. 지구단위구역 안에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의 몇 퍼센트에 미달하죠? 지구단위구역 안에 나대지 면적이 전체 구역 면적의 2%에 미달한다는 것은 98% 이상의 대지에 건축이 완료된 거 아니에요? 그럼 대부분 이미 개발이 완료된 거잖아. 그리고 내려오십시오. 네 번째 봅니다. 네 번째 보면은 줄 끝죠? 두 번째 줄 끝에. 네 번째 점, 두 번째 줄 끝에. 지구단위구역 내용에 너비 몇 미터?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다는 것은 대규모 개발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다는 것은 바꾸기 하면 대규모 개발 계획이 없는 경우지. 대규모 개발도 안 할 건데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기초조사하고 환경적 검토하고 토지조성 평가하고 재취약성 분석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상징적으로 이 3개 정도 외우면 되더라고. 그 밑에 제일 마지막에 점 봅니다. 줄 것죠? 환경영향평가법상 줄 것죠?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도시공간구역 위반할 때는 이때는 뭐만 생략하느냐면 환경성 검토만 생략 가능해요. 환경성 검토만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이라고. 전략 환경 영향평가 대상인 도시공간구역 위반할 때는 기초조사 등 가운데서 모두를 생략하는 게 아니고 뭐만 생략할 수 있다고? 환경성 검토만 생략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 6개는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죠. 환경성 검토도 생략할 수 있죠. 토지조성 평가 생략할 수 있죠. 재취약성 분석 생략할 수 있죠. 근데 제일 마지막에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인 도시공간구역 위반할 때는 무엇을 생략할 수 있죠? 환경성 검토만 생략할 수 있다고. 알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24번 문제 다시 들어오세요. 71페이지, 문제집 71페이지, 24번 문제로 들어오세요. 71페이지 24번 문제로 들어오셔서 24번 위에다가 해설 참고라고 적어두는 게 좋습니까? 해설 참고라고 적어놔야 나중에 복습 가서 하시죠. 해설 참고 그렇게 메모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4번 문제 집중해 주십시오. 도시공간구역 위반할 때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그런 것은 개발제한 구간에 기반시설 설치를 할 경우에는 생략 요건 어디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냥 지어낸 거예요. 낯서니까 내려가면 되지 뭐. 그 다음에 해당 지구단위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 그리고 지구단위구역의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의 몇 퍼센트? 2%에 미달할 경우에는 기초조사 등이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도 아니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된 겁니다. 25번. 국토교육법상 도시공간구역 위반할 때 주민의견 청취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러분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공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청취는 뭐죠? 공청회. 도시공간구역 위반 시 주민의견 청취 절차는 공청회가 아니죠. 뭐죠? 공고 및 열람. 그 공고 및 열람 등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본 거죠. 1번. 도시공간구역 위반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주민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도시공간구역 위반에 반영해야 한다. 맞습니까? 네. 2번.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인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가 생략될 수 있죠? 네. 다음 3번.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고 틀렸잖아요. 아니, 도시공간구역 위반 절차에는 공청회 절차가 없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공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절차가 공청회잖아. 그쯤 가면은 답을 찾아야 되죠. 도시공간구역 위반할 때 주민의견 청취 절차는 뭐죠? 공고 및 열람. 4번 볼까요? 제출된 의견이 도시공계획 조례가 정하는 중요 사항인 때까지 비출 것입니다. 제출된 의견이 주민의견 청취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이 도시공계획 조례가 정하는 중요 사항인 때 여기까지 줄 거예요. 주민이 의견을 제출했고 그 주민이 제출한 의견이 도시공계획 조례가 정하는 중요 사항이라면은 손 떼고 그 내용을 다시 공고니까 공고입니까? 재공고입니까? 재공고, 재열람케 하여 주민의 의견을
다시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도시공관리계획 위반 시 주민의견 청취 일조에서 재공고 및 열람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걸 부정하지 않으면 된다고. 그래서 상당히 객관적으로 나간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핵심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낯설거든. 다음에 낯설지 않도록 이제 읽어둬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것은 반복하지 않으면 금방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4번, 5번 묶어서 4번, 5번은 판례 소개한 거거든요. 그래서 4번, 5번 묶어서 R 리딩 표시해놓고 지나갈 때 가끔 읽어야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도시공관리계획 위반 시 주민의견 청취 절차에서는 재공고 및 열람을 통한 거듭 주민의견 청취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는 정도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약집은 없고요. 이런 것은 기본서에는 자세히 보면 나와 있다고. 기본서 확인도 괜찮고요. 근데 너무 찾다가 시간 오래 걸릴 바에야 안 찾아보는 게 낫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26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상을 암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문제니까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27번입니다. 27번 문제. 27번 문제는 도시공관리계획 결정권자에 관련된 문제고 작년에는 통째로 한 문제였죠. 네. 그래서 도시공관리계획 결정권자는 반드시 그것도 암기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고개를 들어볼까요? 그걸 드시고 자 지금부터 우리는 도시공관리계획 결정권자 입안권자입니까? 결정권자입니까? 결정권자에 관련된 내용을 복습한 다음 문제로 들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자 연필 넣어보실까요? 연필 넣어보시고 문제풀이 가리기 좀 힘들어요. 이게 계속 집중해야 되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면 정답을 못 찾게 되거든요. 나중에 공법은 여러분 2차 과목 중에서 공법은 한꺼번에 문제를 드리잖아. 공법 1차, 2차 과목 풀 때는 1차는 다 풀잖아. 1차도 두 과목을 한꺼번에 시험 보게 되면 진이 빠져요. 집중하고 나면은 사력을 다하기 때문에 2차는 기진맥진한 상태에 들어간다니까. 그리고 보통 공법을 읽을 때는 본정신이 아니고 반정신 정도 되는 거야. 공법은 본정신을 풀어도 힘들잖아. 완전 정신으로도 힘든데 체력이 고갈되기 때문에 공법 풀 때는 지치고요.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든대. 나중에는 그냥 합격과 불합격도 귀찮고 지라고 힘들어서 그런 생각이 든대. 사람이니까 체력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대충 읽고 찍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체력이 안 되는 거죠. 평소에 이제 점심 식사하시고 이렇게 가볍게 산책도 좀 하시고 아주 커피를 마시면서 수다를 떨면 기가 빠져요. 아 진짜. 그래서 대화는 많이 줄이는 게 좋아요. 지금부터는 대화를 하면은 기가 많이 빠지고요. 대화는 또 끊어지질 잘 않고 계속 연결되면은 눈 깜짝할 오후 시간이 날아가 버리는 거야. 들어오면은 딱 앉으면은 4시 반이고 1시간만 하면 밥하러 가야 되는 거야. 맞잖아. 5시 반에 학원을 나서면서 시간은 뿌듯한데 보람찬 하루인데 알고 보니까 껍데기만 시간만 보낸 거지. 네, 맞아요. 그래서 학원에 남아있는 시간이 길어야 되는 게 아니고 집중한 시간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식사하면서 대화는 주고받는 게 좋을 것 같고 조용조용. 그죠? 말을 크게 하면 기가 빠져요. 진짜 기가 빠진다고.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말을 하면 속이 허해요. 기가 빠져가지고 공부 잘 안 돼요. 다시 앉으면은. 그러니까 대화를 좀 줄이기 좋아. 밥 먹을 때만 대화하고. 그 이후로는 커피숍은 안 가는 게 좋고 커피는 테이크아웃해서 혼자 마시는 게 좋아요. 이제 그렇게 좀 생활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자식 커피도 마음대로 못 마시게 하고. 자, 따라하십시오. 힘드니까 따라하시고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오른쪽으로 우다다다다다다다 드드드 들고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좌다다다다다 드드드드 들고 뒤로 한번 하세요. 한번 하세요. 소리도 내시고 아싸 좋아. 우리는 할 수 있지 뭐. 공인중개사 시험이 뭔데? 그죠? 대한민국 보통 사람들이 다 대부분 해낼 수 있는 시험이니까.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할까요? 그동안에 한두 번 다 외웠을 거 아니야. 같이 해봐요. 여기를 보고 생각이 나야 되거든. 근데 교재를 찾아보는 순간 머리는 외우려고 하잖아요. 다 그렇게 해야 되죠. 참고로 시험장에 책 못 가지고 들어간다?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누가 결정해요?
시도지사. 이 첫머리가 안 나오면 안 돼. 연습 좀 하셔야 된다는 거지. 위반된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대도시장이 결정하는 게 원칙이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혹은 도지사가 결정하는 게 원칙인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시 중에서 인구 얼마? 50만 이상이 되면 대도시나, 대도시는 누가 결정하죠? 대도시장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시장구사가 직접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언제? 시장구사가 위반한 지구단위 교육구역 지정과 변경 등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지사가 결정합니까? 시장구사가 결정합니까? 시장구사 중요하거든. 예외적으로 여기까지는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장이잖아. 모두가. 공통점은 지방자치단체장이죠.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은 위반된 도시군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게 원칙이라고. 예외적으로 중요한 것은 누가 결정하죠?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죠. 저를 보고 솔직히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이 3개 정도는 지금 외워야 되거든. 저 눈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죠? 그렇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위반한 도시군 관리를 했으면 좋은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위반한 도시군 관리가 누가 결정하죠? 국장.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군 관리 위반했는데 하급위원이 결정할 수 있어요? 없죠. 아버지가 제안했는데 아들이 마음대로 결정하면 좀 모양이 없잖아.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직접 결정합니다. 또 하나, 용도교육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개발제한구역. 지금 외워요. 국토부 장관이 위반한 도시군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또 하나가 뭐죠? 그냥 시가 워주는 구역은 아니잖아. 그렇죠.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주둔구역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직접 결정합니다. 네. 해양? 아유, 답을 했구나. 죄송합니다. 수단조원보호구역 지정과 변경은 누구죠? 회장.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결정권자 문제 볼까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 여러분 72페이지 27번 문제가 됩니다. 같이 보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당구소의 신청에 따라서 결정한다. OX? 오, 정확하잖아.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할 수도 있고 시당구소의 신청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는 시도지사만 비추를 끄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위반된 도시군관리계획 누가 결정하죠? 시도지사 결정이 원칙이라고. 다만 2번 보십시오.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이 되는 시는 무슨 시? 대도시. 대도시는 누가 결정하죠? 대도시시장 미칠죠. 그래서 1번, 2번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함이 원칙이라는 건 말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3번. 시장구사가 위반한 지구단위 교육구역 지정과 변경. 줄 것이십시오. 시장 또는 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교육구역 지정과 변경까지 비추고 이런 걸 꼭 기억해 내보고 있어야 될 지문이에요. 시장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교육구역 지정과 변경은 도시군관리 누가 결정하죠?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하게 됩니다. 관할 도지사 결정 틀렸죠?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하게 됩니다. 3번이 정답이구나. 4번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주둔구역 지정과 변경은 도시군관리가 누가 결정하죠? 국장. 국장이 결정할 수 있는 대상 3개. 뭐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도시군관리계획도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변경, 그리고 지금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주둔구역 지정과 변경, 그렇게 되는 거죠. 5번 수단조원보호구역 지정과 변경을 한 도시군관리가 누가 결정하죠? 회장. 이게 안 나왔는데 물어볼게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군관리가 누가 결정하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지정과 변경을 결정합니다. 이게 안 나왔는데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가 누가 결정하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 당 누구는 제외됩니까? 시장, 군수는 제외. 그럼 봐봐. 잠깐만요. 시장군수를 제외한 모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여기 나와 있잖아. 그죠? 시장군수만 빼면 되잖아. 그럼 여기에 빨갛게 줄 거드린 것은 전부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 될 수 있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대도시시장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리고 시도지사 돼요 안 돼요? 돼요. 이런 걸 혼동해야 할 필요가 없잖아. 이거 딱 보면 되잖아. 도시군 모든 누구를 제외하죠? 시장 군수만 제외한 모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그럼 시장구를 제외한 모든 도시군관리 결정권자는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아니에요? 이들은 입지규제 제소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군관리의 결정권에 들 수 있는 거잖아. 따로 혼동할 필요가 없죠? 고민할 필요도 없고. 오케이. 28번. 국토교획법상 도시군관리구의 결정 절차. 도시군관리구의 결정 절차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입안을 위한 절차. 서울시 녹지 지역 30만 제곱미터를 제3종 일반지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군관리. 입안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쳤죠? 입안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쳤나요? 기초사하고 주민의 의견을 듣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잖아요. 이렇게 결정할 거라고. 이 입안된 것을 도시군관리로 결정합니다. 결정할 때는 여기 집중, 결정. 결정 절차는 어떻게 되죠? 협의 및 심의. 협의 및 심의. 그러면은 서울시 녹지적 30만 제곱미터를 제3종 일반주로 변경하는 정책이 도시군관리로 입안이 되고 그것이 최종 도시군관리로 결정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몇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모두 5단계. 입안을 위해서 3가지 단계를 거치는 거 아닙니까? 결정할 때 몇 단계를 거칩니까? 2가지. 그래서 이렇게 기초조사하고 공고열람 절차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서울시 의회 의견을 들어서 정책으로 입안됐고, 그래서 결정할 때는 서울시장이 결정하겠죠? 결정할 때는 결정 전 관계행정기관장 등과 협의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쳐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협의 및 심의는 입안을 위한 절차입니까? 결정을 위한 절차입니까? 결정을 위한 절차가 되는 거지. 그때 이야기 좀 하려고. 여기 집중. 시도지사가 결정할 거예요. 여러분, 시도지사가 입안된 도시군관리구를 결정할 때 누구하고 협의하죠? 결정해야 될 정책에 관계되는 행정기관의 장, 결정해야 될 정책에 관계되는 모든 행정기관장과 정책 결정 전 사전 협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 결정할 때는 관계된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시도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그러니까 중앙입니까 지방입니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표현해야 되잖아.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원칙이에요. 근데 잠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할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된 도시군관리 결정할 때는 누구하고 협의하죠? 결정해야 될 정책에 관계되는 누구하고 협의하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결정전 협의 대상이 다르잖아. 시도지사는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결정전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누구죠? 중앙행정부처의 장관이니까 장관. 그럼 잠깐만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기요. 서울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를 제3종 일반주로 변경하는 도시군관리를 결정하죠. 제3종 일반주로 변경할 거라고. 이런 정책을 서울시장이 결정하려면 이 결정해야 될 정책에 관계되는 모든 행정기관장과 정책 결정 전 사전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관계되는 행정기관장, 예를 들면은 녹지지니까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 3종 일반주로 변경되면 아파트 짓겠죠? 30만 제곱미터 녹지는 보존됩니까? 개발 훼손됩니까? 개발 훼손. 가장 놀랄 장관이 있습니다. 누구죠? 환경부 장관. 환경부 장관은 이 결정되는 정책에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장 맞죠? 이 군부대가 있다고. 군부대를 그대로 둬야 됩니까?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를 개발하려면 외곽으로 이전해야 됩니까? 외곽 이전이 필요하죠? 그럼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장 국방부 장관 아닙니까? 그죠? 30만 제곱미터 녹지지역이 주거지로 변경되어서 학교 지어야 되니까 교육부가 관계됩니까? 교육부 장관도 관계되겠네. 그리고 여기가 서울시 강남구라면 강남구청장도 관계되겠네. 산림이니까 해양입니까? 산림청장 관계됩니까? 산림청장도 관계되겠네. 산림청장. 이렇게 서울시에서 서울시 녹지적 30만 제곱미터를 3종 일반주로 변경하는 정책을 결정하려면 이렇게 결정해야 될 정책에 관계되는 모든 행정기관장과 정책 결정 전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제대로 설명하려니까 오래 걸리잖아. 근데 만약에 국토교통부에서 이걸 결정할 거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즉 장관급, 환경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면 되지. 관할 강남구청장이나 산림청장 등은 장관급이 아니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아니니까 협의 대상입니까? 제배입니까? 제배.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누가 더 결정이 쉬워요? 국토부 장관의 결정이 훨씬 쉽잖아요.
장관급과 협의하면 되고 그 밑에는 무시하고 정책 결정이 가능한 거예요. 국토교통 장관은.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시도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국토교통 장관은 국토교통부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어디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돼. 이게 이제 통상적인 과정이 이렇게 돼요. 근데 특별한 게 있어. 잠깐. 시도지사 도시군 관리를 결정할 때 일정한 사항은 관계되는 모든 행정기관장과 협의하는 게 아니고 국장, 국토교통 장관과 협의 사항이 있어. 국토교통 장관과 직접 협의 대상, 국장과 협의 대상이 있어. 이것은 한두 개는 꼭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지금 그러면 시도지사가 도시군 관리 결정할 때 국토교통 장관과 직접 협의해야 될 대상 한 두 개를 요약지도 체크해드리거든요. 지금 두 개가 기억납니까? 안 나면 오해하면 되잖아. 그죠? 지금 이제 일부 기억나시는 분은 공부를 제대로 보고 예습을 좀 하고 오신 거라니까 감사하죠. 기억이 안 나신 분은 오후에 복습하면 똑같이 감사하다니까. 근데 오후에 복습을 안 하고 넷불에 두면은 그죠? 안 되죠. 그러면은 불안해서 잠을 못 주무시더니 어떻게 그걸 냅두고 잘 수 있냐고. 그죠? 편안하게. 그 다음에 그래도 주무셔야 됩니다. 내일 또 수업을 위해서. 네, 시도지사가 결정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는 게 원칙인데, 시도지사가 지구 단위 계획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챙겨드린 거죠. 특별한 것들을 챙길 수 있도록 문제를 다 만들어 뒀어. 그래서 필기 하나도 안 해도 그대로 정리가 돼요. 같이 봐요. 28번. 73페이지 28번 문제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 결정 절차니까 기초조사, 주민의견, 정치, 지방의 의견 청취입니까? 협의 및 심의입니까? 협의 및 심의 절차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문제가 그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결정 절차면 벌써 협의 심의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죠? 협의 심의에 관련된 문제를 내겠다 그런 이야기잖아. 1번.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 결정할 때 누가 협의하죠? 관계행정기관장 미칠 것이고 협의 동그라미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이런 것도 빨리빨리 해줘야 돼. 줄 거는 것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관리 결정할 때 누가 협의하죠? 관계중앙행정기관장 줄 거고 관계중앙행정기관장 미리 협의 맞습니까? 협의 동그라미 또 구별되잖아. 시도지사는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 국토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 보니까 설명드린 내용이 다 문제로 다 만들어져 있죠? 읽으면 준비가 되는 거잖아. 다음 내려오시고요. 2번. 위 1번의 경우 시도지사는 지금 줄 것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을 결정까지 줄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할 때는 관계되는 모든 행정기관장과 협의하는 게 아니고 특례로서 누구하고 직접 협의해야 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줄 거면 되죠. 1번이 원칙, 2번이 예외잖아. 특례잖아. 2번은 꼭 전해드리고 싶은 지문이에요.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 결정할 때는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함이 원칙이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하에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할 때는 누가 협의해야 됩니까?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과 직접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3번 내려오십시오.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할 때는 중앙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출금 되죠.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 결정할 때는 어디 심의를 거치죠?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죠.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근데 4번 내려오십시오. 시도지사가 줄 것이죠.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하려면 줄 거죠. 손 떼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거 틀렸죠? 시도지사가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해설 옆에다가 해설 참고 적어놓고 해설을 꼭 읽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해설집 잠깐 다녀올까요? 네, 해설집 잠깐 갑시다. 네. 해설집 8페이지 오세요. 해설집 8페이지 오셨습니까? 네, 8페이지 오셔서 28번 해설집 8페이지 28번 네, 별표해 놓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도지사가 무엇을 결정하려면은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하려면은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이런 지문을 잊으시면 안 돼요. 네.
그렇게 한번 읽었으면은, 네, 28페이지 오세요. 다시 문제집 오십시오. 73페이지 28번 문제입니다. 73페이지. 그럼 73페이지 보기 4번 뒤에다가 해설 8페이지 참고라고 하시면 되겠죠? 네. 해설 8페이지 참고라고 메모해두면 나중에 시간이 절약되죠. 다음 5번 보겠습니다.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군 관리계획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줄 것이십시오. 협의 및 심의 규정 줄 것이고, 협의 및 심의 규정이니까 입안 절차입니까? 결정 절차입니까? 결정 절차 모두를 생략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틀린 거 정답 몇 번이죠? 4번. 네, 여기까지. 그 다음에 29번, 30번 복습하시고요. 여러분이 참 연습하시면 돼요. 하실 문제고,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 입안 절차, 결정권자, 결정 절차까지 다 진행이 된 거죠. 네. 74페이지, 포인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효력과 후속 조치는 네, 휴식 후에 진행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